자, 제1과목 화장품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과목이 식약처에서 가장 또 강조하는 부분의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이 물론 10문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되게 내용이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물론 제가 시험 나오는 걸 중심으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지만은 잘 들으시고 이걸 반복해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장품 법이라는 게 이게 1999년 9월에 제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화장법에 대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목적에서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일단 화장품을 제조를 해야 되겠죠. 제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 판매 이렇게 외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수입할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는 거. 제조, 판매, 수입, 수출 이 네 가지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면요. 이 붉은색이 표시된 게 중요한데 국민 보건 향상. 첫째, 또 뒤에서 우리가 또 이게 하는 게 나오는데 국민 보건 향상 및 화장품의 산업 발전. 일단 국민의 건강에, 보건 건강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든 이유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수출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뒤에 또 나온 얘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라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입 수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 보건 향상. 두 번째 뭐 화장품 산업 발전을 기함에 목적으로 한다 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전문가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 자,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인체를 청결미화한다. 우리 인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청결, 미화해 가지고 뒤에는 쉬워요. 매력을 더하고 뭐 용모를 밝게 변한단 말이 예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인체를 어떻게 한다고? 닦아내고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체 중에서 어디냐? 피부하고 모발. 피부하고 어디요? 모발입니다. 점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글 같은 거 있죠? 이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치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체 어디라고요?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한다. 유지라는 말은 그 어떤 문제를 예방한다는 개념이 크고, 증진한다는 말은 좋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한다. 유지 또는 뭐 한다고요? 증진한다. 이것도 같이 좀 유지하고 증진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 화장품은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이거 꼭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를 청결 미화, 그다음에 인체 중에 뭐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뭐 한다고? 증진하는 거. 인체에 대한 작용이 뭐라고요? 아주 경미한 거. 이 경미란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경미란 말은 또 미약한 것보다 더 약화됩니다. 그 정도로 화장품의 효과라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의약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근데 이제 우리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효과가 더 높은 제품이 없나라는 그런 수요에 대해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법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여기 나온 대로 화장법에는 5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하위에 화장품법의 시행규칙. 제가 위에서 잠깐 그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장법이 있으면요, 그 밑에 이제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령, 그 아래가 이제 총리령 해가지고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 식약처 고시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것은 화장품 법에서는 뭐라고요? 5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는 11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원래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이었어요. 3가지가.
그러다가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의약 외품에 있던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화장법에서 추가로 된 게 아래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아래 두 가지가 내용이 어때요? 둘, 넷, 여섯 가지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요. 피부 미백에 보면은요. 화장법에서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 도움이에요. 도움이에요. 도움. 한마디로 도움이죠. 이게 도움. 다 도움이죠.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백에 대한 거. 미백. 두 번째 뭐 주름 개선. 이게 크게 좀 넓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백. 주름 개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요. 피부가 얼룩지게 타는 게 아니고 예쁘게 타요. 그래서 원래 선 차단제 사용 목적은 피부를 곱게 태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자외선을 어떻게 좀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밑에 나왔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이 세 가지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끝낼게요. 자, 미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온 대로 또 먼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해가지고 기미나 주근깨 생성을 억제로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좀 더 침착이 좀 덜 되게 만들어가지고 기미나 주근깨를 어떻게 한다? 좀 더 여기 나온 대로 억제시킨다. 억제 미백을 하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침착이 된 기미 같은 거 또는 주근깨 같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색을 옅게 하여 미백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색소를 옅게 해준다는 거. 관리가 되겠죠. 아까 얘기한 유지하고 증진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탄력이죠. 그럴 때는 먼저 주름 개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면 항상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탄력을 주라는 말이 일단 중요해요. 피부에 뭘 준다고요? 탄력을 줘가지고 뭐 한다? 주름을 완화 또는 뭐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피부에 탄력을 먼저 줘서 뭐 주름을 뭐 한다고요? 여기 나온 대로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자,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뭐 한다고?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자외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호한다는 얘기 했었죠? 보호한다는 얘기는 바로 차단 또는 산란시켜가지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차단 또는 산란. 산란이라면 난반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얘기한 차단이란 말도 물론 난반사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필터, 이게 화학적인 유기자차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차단 또는 뭐라고 산란시켜가지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뭐한다? 보호한다. 그래서 어떻게 곱게 태워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됐던 미백 제품 세 가지, 주름 기능성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그 다음 뭐라고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곱게 태워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원래 의약 외품의 거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높아요, 되게. 근데 크게 얘기하게 되면 첫째, 모발의 색상 변화시키는 거. 색상 변화란 말은 연모제, 그리고 탈염제, 탈색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발에 대한 거니까 이게 겨드랑이 털 같은 거 있죠. 다리 털 같은 이런 데를 제거하는 거, 제모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모제, 탈색제, 제모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제거하거나 또 영양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있죠. 빠지는 걸 억제하는 게 탈모 증상 완화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냥 밑에 나오긴 한데 탈모제 밑에 있구나, 그죠? 일단은 먼저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을 준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데 먼저 여기 나온 대로 탈염, 탈색, 물론 염색이 기본이겠죠. 하지만 탈색시키는 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 틴트 같은 거 있죠. 헤어 칼라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 일반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뿌려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건 그건 기능성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염색하는 거. 그 다음에 채모 제거하는 거 얘기 나왔는데 채모 제거하는 거. 채모 제거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왁스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녹여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 제외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한다는 게 바로 그 왁싱 하는 거 들어봤죠? 왁싱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녹이는 건 화학적인데 화학적인 게 바로 이제 기능성이고 물리적으로 왁스로 착 벗겨내는 거 있죠? 스트립으로 벗겨내는 거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벗겨내는 거 하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법의 마지막에 나온 게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해서 건조하고 갈라지고 빠지고 각질화. 야, 이게 시험에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해 가지고 피부나 모발입니다. 피부하고 모발. 그럴 때 건갈 빠각, 건
건조함, 빠짐. 그다음에 갈라짐, 가리니까 그다음 빠짐. 각이니까 각질화. 이게 가지고 요게 가르치고 나와요.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건갈 빠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도움을 주는데, 먼저 이제 탈모 증상, 이 머리카락 안 빠지게 남자들 제일 고민이 그건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게 첫째 우리가 나온 건데, 그 흑채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 정수리 부분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걔는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흑채는 여기 나온 대로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흑채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주는 건 뭘까요? 그 샴푸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또는 헤어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여드름성 피부, 원래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성 제품은 근데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사춘기들이라든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드름 제품을 좀 이렇게 화장품으로 허가를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인데, 여드름에 사용하는 건요 오직 인체 세정용, 뒤에서 하겠지만 화장품 유형 중에서 인체 세정용이라는 말은 이렇게 거품이 나게는 닦아주는 거거든요. 거품 나는 겁니다. 클렌징 워터니 뭐 클렌징 젤 같은 게 아니고 거품 나는 게 뭐가 있어요? 폼 클렌징. 폼 클렌징 하나만, 그 한 제품만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온 대로 뭐라고? 인체 세정용 제품 하나는 거. 근데 여드름 뭐 스팟, 뭐 여드름 크림,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능성으로, 이건 아예 화장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워터폼, 그러니까 폼 클렌징 하나만 여드름성 피부를 뭐 하는가? 이렇게 피부 완화를 한다는 기능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드름 스팟, 그 여드름 제품 아닙니다. 그건 허가가 안 납니다. 그게 오직 뭐라고? 클렌저 중에서 뭐 거품이 나는 인체 세정용 제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는 아토피에 대한 화장품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애들이 너무 많이 그걸 겪기 때문에. 근데 아토피라는 걸 우리가 화장품에 인정하게 되면 그건 약으로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토피라는 게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그 화장품에 있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골든 타입을 놓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말은 절대 화장품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나온 게 피부 장벽. 이 피부 장벽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오른쪽에 여러분 전문가 한마디 있는데, 피부 장벽은 바로 표피. 피부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죠? 피하지마. 근데 표피 중에서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뭡니까? 각질층이죠.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각질층이 바로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해서, 피부 장벽 기능이란 말은 각질층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야. 그럼 각질층이 하는 일이 뭔데요?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여기 나온 대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가려움을 좋아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에 도움을 준다.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아토피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세라마이드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튼살로 인한, 우리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나서 튼살 생기거나 또는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이렇게 급격한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튼살이 생기는데, 튼살이 원래 처음 생기면 색깔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죠? 붉은색을 처음 생길 때 붉은색일 때 그걸 완화하는 거지, 튼살은 원래 하얗잖아요. 그것은 붉은색이 지나고 나서 살이 잘라져 버린, 그러니까 콜라겐 엘라스틴이 잘라져 버린 거거든요.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이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화장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막 잘라져 가지고 막 자라진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 그때는 화장품을 잘 쓰게 되면 회복이 좀 돼서 그걸 좀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튼살로 인한 붉은색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능성 화장법에 나온 이 화장품 이 내용은요,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장법에는 몇 가지? 5가지. 시행령에는 11가지가 있다라는 거 꼼꼼하게, 오케이? 모발에 대한 거, 그 다음 뭐라고? 건갈, 빠각, 오케이? 이런 것들. 특히 여기 나온, 요게 최근에 많이 나온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그야말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가 되겠죠.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그 가능하면 합성된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에 대한,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니까 제가 체크해라는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천연 화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연 화장품이 뭐냐 이거지. 그럴 때 이 두 가지,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 그럴 때 천연 화장품 뭐라고?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 비슷하죠? 유기농은 다만 유기농 원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나온 말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용어의 정의에서 천연하고 유기농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동물성 원료, 식물 원료, 미네랄 원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원료는 여기 나온 대로 동물 그 자체, 세포나 조직, 장기, 이건 제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직접 세포를 쓰거나 장기 쓰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주로 어떻게, 이 동물성 원료 같은 경우는 허용하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계란, 우유 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를 얘기한다. 식물 원료는 뭐냐면요, 식물에서 해조류, 그 바다에서 나는 거, 해양 식물, 그리고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이 되는 거. 이게 포함이라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는 뭐 제외한다는 거. 요 차이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보통 미네랄 원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미네랄 오일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바셀린 같은 게 생각날 때 그건 미네랄 원료가 아닙니다. 미네랄 원료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돌가루 같은 게, 돌가루. 그러니까 뭐 실리카, 모래가루 있죠? 모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있는 게 뭐 마이카니, 규조토니, 이런 카올린 같은 게 바로 이제 돌가루 같은 건데 그게 미네랄 원료이고, 그런데 이것은 화석 원료로부터 기원하는 것은 제외한다. 화석 원료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바로 미네랄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셀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 미네랄 원료를 사용하지,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제외가 된다 그랬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원료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식물성, 미네랄 원료다. 미네랄 원료는 뭐라고요? 그 화석 원료는 화석 연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연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외가 된다. 그게 뭐라고? 미네랄 오일, 바셀린, 파라핀 왁스 같은 건 제외가 된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천연 원료는 기본적으로, 천연 원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래 그 물질 자체 또는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이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공정. 근데 그게 유래 원료가 또 있어요. 천연 원료를 유래하는 거, 그것이 파생되어진 건데 그때는 허용하는 뭐 화학적이고 생물학적 공정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 천연 원료 자체는 그냥 물리적 공정, 그것도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래 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뭐 허용하는 화학적이거나 뭐 생물학적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허용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유래 원료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원료 조성에서, 자, 천연 유기농 원료에서 화장품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료 조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원료 조성. 자, 원료 조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천연 화장품의 기준하고 유기농 화장품의 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천연이나 유기농이 전부 다 함량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함량이 9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연 함량이 몇 프로라고? 9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물론 전체를 얘기하는데 95% 아니에요. 그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10%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에 포함이 돼 있잖아. 그래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뭐라고? 기본적으로 천연 함량이 몇 프로라고? 95%.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뭐냐? 그 5%가 바로 이게 나온 대로 허용하는 합성 원료입니다. 합성 원료는 원래 사용을 못 하는데 허용하는 게 있어요. 5% 이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온 대로 석유화학 부분이 2%를 초과하면 불가해요. 2% 이상, 그러니까 이 5% 안에서 석유화학 부분이 2%를 초과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기농 화장품 뭐라고? 전체 천연 화장품 중에서 10%, 전체입니다. 95%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10%가 바로 유기농 원료가 들어가야만이 이게 뭐라고?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꼭 그 비율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천연 원료하고 유기농 원료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할 때 참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천연 함량 비율을 계산할 때 아까 제가 95%라 그랬잖아요.
95%요. 근데 이 95%는 그 비율로 얘기하게 되면은 물하고 천연 유래 원료가 비율이 더해져서 95%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만들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하고 그러니까 이 물 자체는 천연 원료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죠. 물은 천연 원료가 아니지만은요. 무슨 비율에 들어간다? 함량 비율에는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함량 비율. 하지만은 뭐 유기농 화장품에서는 물은 이 유기농의 10%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물 자체는 천연 원료는 아니지만 함량 비율에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95%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이 안에가 물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 포함. 그걸 이쁘게 쓸게요. 물이 포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천연 원료라든가 천연 유래 원료를 이제 혼합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천연 화장품인데 물을 얼마나 90% 집어넣고 그 다음에 5%는 천연을 집어넣어도 그것도 천연 화장품이거든요. 그죠? 함량 비율에 물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천연 화장품이라든가 유기농 화장품은요. 천연 원료 함량을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밖에 아까 얘기한 95%가 물이 90이고 나머지 5가 천연 원료면 너무 적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원료를 그냥 단순히 그냥 합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연 원료를 함량을 따로 표기를 하게끔 표시 기재사항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 4과목에 나온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물은 뭐라고? 천연 원료는 아니지만 뭐라고? 천연 원료 함량 비율에는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 유기농하고 원료하고 그다음 물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염된 거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석유화학 용제로 추출할 수 있는 원료가 있습니다. 원래 석유화학 용제로 추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원료를 못 쓰게 하는데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천연 유기농 원료, 사용하는 원료 중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요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 얘는요, 천연 화장품에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농 화장품 아까 10% 얘기했죠. 거기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라고? 석유화학 용제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원료인데 이 세 가지는 오직 어디에만? 천연 화장품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 그 함량에만. 그럴 때 이걸 외우는 방법. 마트에 가면 그 분유 있죠. 분유가 뭐 앱솔루트 분유 있잖아요. 그죠? 앱솔루트 분유가 콘크리트 그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박살이 났겠죠. 그때 이게 깨졌다는 얘기를 레지노이드 해가지고 앱솔루트 분유를 어떻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레지노이드가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천연 화장품에만 이용이 되는 거지 유기농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허용되는 합성 원료가 5% 이내라 그랬죠. 그럴 때 허용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거요. 합성 보존제하고 변성제.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실래요? 요것만. 그래서 벤조이 액시드 및 그 염류.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염류라는 건 나중에 이제 AT로 바뀌는 건데 보면 애시드 나오면 및 그 염류예요. 애시드 나오면 또 그 염류. 이런 식으로. 애시드 나오고 그 염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벤질알코올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보존제인데 이것들 좀 허용되는 합성 원료 중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그리고 또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작업장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이라든가 또는 제조 설비, 뭐 탱크라든가 파이프 같은 거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그 세척제에 대한 것도 뭐 나와 있지만은요. 허용하는 공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물 또는 뭐라 했죠?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그다음 유래 원료가 되면 뭐라고요? 허용되는 화학적 공정과 생물학적 공정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 공정이 있겠죠. 이 공정만 좀 기억을 하세요. 공정에서 허용되는 공정이라는 게 쭉 있지만 황화는 허용이 됩니다. 근데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지 공정 중에서 뭐 빨간색이 설포나. 이 설폰이라는 게 원래 설파, 그러니까 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폰이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요. 설폰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허용되는 것은 황화가 되지만 금지되는 게 설포나라는 걸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무래도 천연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포장, 이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해서 그 튜브 같은 거 있죠. 이런 포장재 용기를 얘기하는데 그 포장재 용기 포장은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 PVC, 폴리스티렌폼. 이 두 가지는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또 뒤에서 하겠지만은요. 화장품 용기 중에서 내약품성이 떨어집니다. 즉 그 용기에 그 제품을 되게 튜브에 이걸 담잖아요. 그죠? 폴리염화비닐 그 튜브에다가 이 화장품 내용물을 담게 되면은 그 내용물이 이 튜브하고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는 튜브에 있는 그 물질이 내용물로 들어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서는 두 가지, 이 내약품성, 내란 말은 견딘다는 얘기거든요. 약품, 내용물 얘기하죠. 그것에 대한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내약품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폴리염화비닐하고 폴리스티렌폼 이 두 개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 받을 때는요. 여기 나온 대로 제조업자 만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 자기 브랜드명을 써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이 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가 해놓은 걸 갖다 이용을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인증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또 반복이 됩니다. 인증은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유효기간이.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효기간 만료하기 90일 전에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오케이? 며칠 전? 90일 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했던 말입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했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이 있습니다. 유형별 특성.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 보세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나? 자, 화장품의 유형이라는 게 여기에 한 11가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1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럼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잘 봐요. 유형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여기 나왔지만은 화장품 유형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어린이용 제품이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어린이용 그러면 되게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은 10살, 그 12살 13세 이하 어린이 얘기하는데 어린이용 제품이 없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 있죠. 이게 입술용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남성 화장품이 없습니다. 그냥 면도에 쓰는 거. 그러니까 남녀도 다 면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면도용 제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없다는 게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이런 베이비 파우더, 똑같은 이제 파우더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파우더 나오죠? 페이스 파우더. 여기 또 파우더 하나 있을 거예요, 보면은. 파우더가 페이스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그냥 파우더가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화장품인데,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라는 말은 얘들은 이제 짓무르기 쉽잖아요. 그죠? 그거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걔는 인체 세정용. 아니, 여기, 의약 외품이죠. 의약 외품.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소독 효과. 자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이비 파우더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 소독제, 구강, 뭐죠? 이 점막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채취, 또 하나는요, 보게 되면은 여기 채취 방지용은 있습니다. 채취를 예방하는 거. 근데 채취를 제거하는 거 있죠. 이건 안 돼요. 채취 제거제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한 억제하는 거. 발한 억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발한 억제하는 거. 이것들은 뭐라고?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드란트라고 이제 채취 방지용이 있는데 얘가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씩 좀 볼까요? 자, 보게 되면 기억할 거. 영유아용, 어린이용 제품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영유아용 제품을 보게 되면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영유아 제품에는 다른 걸 보게 되면요. 목욕용 제품류 그러면 이걸 쭉 적어놓고 그 다음 뭐 그 밖에 목욕용 제품류 그 다음에 이것도 쭉 적어놓고 그 밖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 그 밖에라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 밖에 땡땡 제품류라는 말이 마지막에 항상 있는데 영유아용 제품만 이 말이 없어요. 즉 영유아용 제품은 그만큼 아주 갓난 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43세 이하 어린이가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대로 어떻게 그 밖에 제품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로 아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목욕 읽어보면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라 했나요? 여드름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하는 거 있죠? 에 대한 제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직 어떤 제품만? 인체 세정용. 그래서 인체 세정용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인체 세정용은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화장 비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생기죠? 닦아내는 건데 거품이 있잖아요. 거품이 나는 클렌저는 전부 다 뭐라고? 인체 세정용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크럽제, 특히 이제 외인부 세정제도 이것도 인체 세정용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인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점막 부위지만 이것도 화장품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물휴지. 물휴지 거품은 생기지 않지만 물휴지 우리 이것도 인체 세정용인데 대신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식당에 손 닦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시체 닦을 때 쓰는 그 물휴지가 있거든요. 그건 화장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품 형성 클렌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눈 화장용 제품을 보게 되면 다 눈에 쓰는 거죠. 근데 눈 화장용 제품을 제거하는 거 있죠. 제거하는 게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얘는 뭐라고? 이건 기초 화장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봐봐요. 기초 화장품은 전부 다 이렇게 화장 지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초 화장품이 뭐라고? 이게 나온 대로 뭐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화장 지우는 거죠. 근데 눈 주위에 어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제거하는 거 있죠.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이거 뭐라고? 이것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니고 뭐라고? 색조 화장용. 오케이? 아니, 눈에 하는 거니까 눈 화장용 제품이라는 걸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뭐라고? 눈 화장용 제품류 포함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색조 화장용을 보게 되면요. 색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페이스 파우더 아까 얘기했죠? 파우더가 페이스 파우더는 약간 색깔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냥 파우더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 화장용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것도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술용 화장품 따로 없습니다. 이건 다 저 색조 화장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흑채 얘기했죠? 흑채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그랬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것은 흑채만 제외가 됐죠. 그죠? 근데 흑채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바로 이 머리에 쓰는 거니까 이 색조 화장용 제품류가 아닙니다. 특이하게 그죠? 또는 두발 염색용 제품류. 특히 흑채 그러면 두발 염색용 헷갈릴 수 있죠. 두발을 색깔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두발용 제품이라는 걸 이게 좀 헷갈리죠?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흑채는 두발 염색용 제품류가 아니고 두발용 제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흑채. 이거 두발용입니다. 이거 염색하는 게 아니에요. 염색이라는 것은 이 컬러 같은 거, 헤어 틴트라든가 헤어 컬러 스프레이를 얘기하는 거고 연모제 이런 것들 화장품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려주는 거니까 두발용 제품이야. 가려주는 거. 가려주는 거. 뭐라고요? 어떤 결점을 가려주는 거. 결점 커버라고 얘기하죠. 결점을 커버해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화장용 제품류가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나온 걸 잘 기억하시는데 특히 메이크업 리무버 이게 나온 대로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뭐라겠죠? 눈 화장용. 근데 메이크업 리무버는 뭐 기초 화장용. 이게 좀 그거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남성용 제품은 없는데 뭐 면도용 제품으로 한다는 게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채모 제거하는 거, 제모제, 제모 왁스하는 거. 채취 방지는 뭐라고? 데오드란트. 채취 방지하는 거. 채취 제거제는 화장품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의 화장품 유형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물어볼까? 흑채가 뭐라고요? 두발용 제품류.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뭐라고요? 아이 메이크업, 눈에서 닦아내는 건 눈 화장용. 오케이? 뭐 그거지.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은 메이크업 제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인체 세정용.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좀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